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파책입니다. 금방 또 만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우리가 저번에 백두대간 처음 지리산 구간 읽으면서 해돋이의 장관,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땐 종일 맑음, 너무 힘들었음, 앞날이 걱정이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둘째 날은 어떤 기분,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걸었는지, 그리고 어떤 풍경들이 펼쳐져 있는지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늘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숲. 아침 햇살 부드럽고 숲은 싱그러웠다. 따스한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었다. 눈부신 햇살 드리운 숲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비춘 곳에 어린 나무 자라고 있었다. 어린 신갈나무다. 큰 소나무 아래 몸을 한껏 웅크리고 자신이 쑥쑥 자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참나무는 소나무 다음으로 숲의 주인이 되는 나무야. 너 숲의 전이라는 말 들어봤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나무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 선구목이라 부르지. 소나무가 가장 먼저 숲을 이루고 그 다음에 숲을 지배하는 것이 참나무야. 저 어린 신갈나무는 그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큰 소나무 아래에 느긋하게 자리 잡아 기다리며 앞으로 500년, 1000년의 긴 세월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소나무가 참나무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참나무가 서나무 등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지. 숲은 살아있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한순간도 멈추어 있지 않아. 늘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있는 거야. 걷는 내내 숲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한순간도 멈추어 있지 않고 새로워지고 있다는 말이 마음에 남아 말을 거는 듯 했다. 연하천 대피소에 잠시 머문 후 명선봉지나 토끼봉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잠시 쉬었다. 귤을 먹었다. 과즙이 흘러나왔다. 말라있던 입안이 과즙으로 가득했다. 생기 돌고 힘 솟는 듯 했다. 하나만 먹었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귤이 3개밖에 남지 않아 아껴 먹어야 했다. 어제 너무 힘들어 여러 개를 먹은 탓이다. 삼촌은 자신이 먹을 것은 자신이 지고 가야 한다며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아껴 먹으라는 말과 함께 귤이 담긴 봉지를 배낭에 넣은 후 귤 껍질을 숲으로 던졌다. 숲에다 버리면 안 돼. 가서 주워와. 왜? 과일 껍질인데?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동물들 먹으라고 일부러 던져준 건데? 주워오면 말해줄게. 얼른 주워와. 아이 참, 찾기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나의 투정에도 꿈쩍 않는 삼촌의 눈초리를 등 뒤로 느끼며 숲으로 들어가 귤 껍질을 찾아왔다. 숲 깊었지만 귤 껍질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버리면 안 돼? 과일 껍질이야 동물들이 먹어도 되는 거잖아. 문제가 없는 과일이라면 동물들이 먹어도 될 거라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이야. 전혀 문제가 없는 순수한 유기농 과일이라고 해도 야생동물들에게 주면 안 돼. 그러면 동물들은 힘들게 먹이를 찾는 활동을 하지 않고 쉽게 먹이를 얻을 수 있는 곳만 찾아다니게 되겠지. 과일 껍데기 등을 주는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하겠지. 그러다 사람이 잘 오지 않고 쓰레기도 거의 없는 겨울이 되면 먹이를 구하지 못하게 돼. 야생 상태에서 먹이를 구하는 활동을 오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력이 떨어진 야생동물은 먹이를 구하지 못해 죽을 수도 있어. 동물에게 먹이를 준다고 던져준 것이 오히려 동물에게 해를 끼치고 죽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야. 네가 조금 전 던진 그 귤껍질은 야생동물들이 먹어선 안 되는 거야. 삼촌은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과일 껍질들도 야생동물들을 주면 안 되지만 우리가 먹다 버린 그 귤 껍질 등은 야생동물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껍질에는 농약이 묻어 있어. 살균제, 살충제도 들어있고
과일을 싱싱하게 보이기 위해 반짝반짝 윤진하게 만드는 코팅제 같은 농약도 쓰지. 그러니 동물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동물들은 사람과 달라서 아주 소량의 농약도 치명적일 수 있거든. 그리고 그런 농약 때문에 잘 썩지도 않아. 그러니 자연 환경과 미관을 해칠 뿐이야. 그러니까 산행은 흔적 남기지 않기라고 할 수도 있어.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산행이 좋은 산행이야. 아시겠어요? 철수 씨. 삼촌이 나를 보며 말했다. 빙그레 웃고 있었다. 나는 좀 멋쩍어졌다. 알았어.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멋쩍고 다소 쑥스러운 느낌이 묻어 있었다. 쑥스러워 하기는. 괜찮아. 사람하고 동물은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사람들은 다른 생명들이 다 사람들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 삼촌이 내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다. 삼촌은 웃고 있었다. 화개제였다. 조선시대의 연동골을 따라 올라오는 경남의 소금과 해산물, 뱀사골로 올라오는 전북의 삼배와 산나물 등을 물물 교환하던 장이 섰다는 곳이다. 계단이 까마득했다. 계단 숫자가 594개야. 그래서 594 계단이라고 부르지. 괜찮니? 아픈 데 없어? 왜 아픈 데가 없겠어. 발바닥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힘도 빠졌고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 걸을 수 있어. 밭은 숨을 내뱉으며 삼도봉에 올랐다가 산길 이은이 노루목이었다. 조선시대 선조 임금 때 의적 임걸령이 자주 나타났다는 임걸령을 지나고 돼지령에 이르렀을 즈음에는 발걸음을 떼기 힘들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다. 노고단에 들어섰을 때 하늘 저편으로 붉은 노을 깃들고 있었다. 천왕봉의 일출처럼 장엄하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웠다. 가슴 가득 붉은 노을이 젖어들었다. 종일 걸으며 마음을 오고 갔던 생각들은 어느새 잦아들고 마음은 가라앉았다. 왜 그랬을까? 지는 노을 붉어서 그랬을까? 슬퍼졌다. 하늘만 붉은 것이 아니었다. 산도 나무도 나뭇잎도 모두 붉었다. 여러 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다. 보고 싶었다. 붉은 노을을 따라 어둠이 내려왔다. 일기는 개나 줘버려라. 혼잣말을 하며 쓰러져 잠들었다. 네, 둘째 날입니다. 천왕봉 일출처럼 막 웅장하진 않지만 아주 좀 쓸쓸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는 황혼을 노고단에서 바라보면서 또 하루가 지났네요. 전 노고단에서 바라보는 그 섬진강 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노고단만 올라서 섬진강을 바라다보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고단에 올라오셨나요? 요즘 차로도 성삼재까지 가서 노고단까지 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쯤 노고단에 오르셔서 한번 섬진강의 줄기도 한번 바라보시고 노고단의 칼바람도 한번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 끊을게요. 내일 셋째 날 성삼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책 읽는 여자 파파책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